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랜 이펙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펙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각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디테일한 옵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또 계속 진행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튜토리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모그래프에서 클로너 꺼내고 이거를 제가 큐브로 할게요. 큐브를 적용시키고요. 20, 20, 10, 10, 10 정도 사이즈로 한 다음에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 오브젝트에다가 헤드를 집어넣을게요. 버텍스보다는 서페이스보다는 서페이스 볼륨으로 할게요. 볼륨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거 사이즈 더 줄일게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 하이드 시켜놓고 더 줄여도 되겠죠? 500개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1000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겠죠. 디테일은 살아나겠죠. 근데 이런 식의 디테일은 살아날 겁니다. 더 얼굴 형태대로 좀 잡으시려면은 이제 뭐 서페이스나 이런 것들로 형태를 바꾸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형태로 잡히죠. 볼륨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요. 이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플랜 이펙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플랜 이펙터를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이 트랜스폼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Y축, X축으로 혹은 뭐 Z축으로 지금 크게 이렇게 뭐 변화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죠. 뭐 이렇게 살짝 줘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Y축 쪽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이 축을 기점으로 이거는 X축 기점으로 해서 벌어진다. 이거는 Z축을 기점에서 벌어진다. 이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폼 모드가 상대적인 값, 절대적인 값, 그리고 리맵된 값이 있는데 이게 뭐 큰 차이가 나는 값들은 아닌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거 일단 밑에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케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0 값이에요. 근데 릴레이티브 값, 상대적인 값에서는 이 0이 이 제로라고 인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제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해요. 근데 내 식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영향력 두고 유니폼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스케일 값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 속성을 조절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x, y, z 축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겠죠. 자,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이 0 값이라고 친다면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0이 0 값이에요. 절대 값이기 때문에 리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값이 달라요. 애니메이션 되는 동작들이. 이거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우겠죠. 뭐 포지션 값도 마찬가지고요. 뭐 리맵이냐, 앱솔루트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라인 모드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뭐 트랜스폼 스페이스는 이제 이 축에 대한 기준을 어느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냐인데 노드로 할 거냐, 뭐 이펙터로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오브젝트 기준으로 잡을 거냐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이펙터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런 옵션들은 일단은 노드 같은 경우는 이 이펙터가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 있죠. 그 축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고,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 이펙터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거.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노드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이게 아니라 이런 효과들은 랜덤 이펙터에서 줄 거고 나는 플랜 이펙터 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이펙터들을 사용할 때 이건 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컬러 모드 같은 경우는 ON을 시켜 놓으시면 내가 이제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subtract, multiply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user defined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이게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이 모드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쉐이더 이펙터 같은 데서 좀 사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웨이트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펙터들 사용할 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타임 옵셋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스텝 이펙터 좀 들어갔을 때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포메이션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포머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펙터에만 적용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브젝트나 포인트나 폴리곤 모드로 바꾸면 여기 있는 디포머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는 나중에 또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이 이펙터 공부하면서 튜토리얼에서 그 번외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에 한번 더 삽입을 해드릴 거고 이 플랜 이펙터의 폴오프 기능이 사실 지금 이 플랜 이펙터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이펙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펙터들은 다 이 이펙터 값, 파라미터 값, 그 디포머, 폴오프에 대한 옵션들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거는 특성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너리턴스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펙터들 말고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쉐입이 지금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힘의 값,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반경에 대한 힘의 범위 이걸 말하는 거고 비지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펙터를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그리고 인버트 시킬 거냐 인버트 안 시킬 거냐 이건데 박스 모양으로 갈 거냐 리니어로 갈 거냐 넌으로 갈 거냐 소스로 갈 거냐 스피어로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피어로 해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뜨죠. 그래서 뭐 웨이트 값을 줄일 수도 있고요. 스케일 값을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릴레이티브 형식인 거고 얘는 전체적인 글로벌 스케일 값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케일의 범위에만 얘를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웨이트만 이렇게 줄여도 이 부분에 대한 또 힘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인버트를 하시면은 이제 반대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이렇게. 옵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값을 조절하는 건데요. 옵셋 같은 경우도 위치 값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스피어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옵션을 줄 수도 있다는 것과 폴 오프는 여기 빨간색 경계 보이시죠?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줄 거냐 이렇게 딱 하시면은 그냥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죠?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인데 이 폴 오프 값을 이렇게 당기시면은 부드럽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스플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스플라인 모드로 돼 있잖아요. 뭐 인버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인버스 스퀘어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크게 많이 건드리는 옵션들은 아니고요. 스플라인 기준으로 해놓고 이 포인트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값을 좀 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사실 이제 플랜 이펙터 같은 경우는 플랜에다가 놓고 작업했을 때 이런 거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피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른 이펙터들 가지고 애니메이션 걸 때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드릴 거고요. 일단 요 플랜 이펙터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볼게요. 이 헤드를 지우고요. 클로너를 해놓고 이걸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리드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단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스케일만 기준점 잡아놓고요. 스피어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클로너로 그리드 어레이를 했고요. 한 칸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좀 키우고 이것도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스플라인 리니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워서 리셋을 해 놓을게요. 제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피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스피어를 제가 형태를 바꿀게요. 뭘로 바꾸냐?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리니어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보이는 게 for 값이 딱 끊어지게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 키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키를 잡고 얘를 쭉 당길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쓱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 포로포를 좀 주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용된다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이런 어떤 간지를 이 스플라인에서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값을 주고 안 주고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애니메이션도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일단 요거 다시 셀렉터에서 지워넣고요. 파라미터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인버트 돼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페이드 인아웃을 만들어 볼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릴레이티브로 해서 내가 마이너스 1로 해서 한번 페이드 인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bsolute에서 제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 포지션을 끈 상태로 보시면 스케일만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 다음에 absolute에서 제로로. 그 다음에 리맵에서 제로로. 느낌이 다르죠? 이거 만약에 포지션을 켜고 볼게요. 제가 로테이션 끄고요. 리맵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줘볼게요. 쏘리. 아까 릴레이티브로 가야 되죠. 참. 일단 리맵으로 하면 이렇게 뚝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의 fade out, fade in 효과를 보는 거고요. absolute로 가시면 자, 포지션 값을 켜놓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가 단일 단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릴레이티브로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일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단일로만 하는 거고요. absolute 절대값은 이것까지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진다라는 거를 사실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기라는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값을 조절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 인아웃 효과를 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샘플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플랜 해가지고요. 이걸 리니어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꿨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터에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겠죠. 제가 릴레이티브에서 마이너스 1 값을 주겠다. 그래서 키를 주는 거죠. 이렇게 쓱 사라지게끔 주겠다. 이렇게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Y축으로 가게끔, Z축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로테이션도 좀 줬으면 좋겠어.
다시 플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펙터 모드죠. 이건 노드 모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 옵션에 대한 값들이 조금씩. 그래서 뭐 디포머 이게 포로프에서도요. 스케일 값을 좀 더 키우고 스케일 값 소리. 이 포로프 값을 좀 더 키워주고 작업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죠. 그죠?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부드러워졌죠. 좀 더 주면은 더 부드러워져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좀 덜 주면은 따다다다다다다 끊기는 이런 느낌. 그래서 플랜 이펙터 같은 경우는 페이드 인 아웃 스케일에 대한 페이드 인 아웃 값을 줄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플랜 이펙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펙터도 한번 쭉 가보자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